숫장수와 잉어 색시. 주영삼 그림, 신순재 글입니다. 숫장수와 잉어 색시. 옛날에 숫장수 총각이 살았어요. 어느 날 강가를 지나는데 아이들 여럿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다가가서 보니까 잉어 한 마리를 잡은 모양이에요. 그런데 잉어가 눈물을 뚝뚝 흘리지 뭐예요. 그걸 보고 그냥 갈 수가 없었어요. 얘들아, 그 잉어 나한테 팔아라 했지요. 그러고는 잉어를 강물에다 놓아주었어요. 며칠 후 다시 강가를 지나는데 잉어를 놓아준 자리에서 거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커다란 거북이 쑥 솟아나지 않겠어요? 숫장수가 무슨 일인가 하고 쳐다보는데 거북이 숫장수한테 등을 척 내밀지 뭐예요. 그게 꼭 타라는 신용 같아서 숫장수는 저도 모르게 냉큼 올라탔지요. 그러기가 무섭게 거북은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숫장수는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일도 다 있지요. 물속이 분명한데 이상하게도 눈앞이 훤하고 숨도 한결 가뿐하니 말이에요. 숫장수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물속 구경이나 실컷 하면서 갔지요. 그런데 한참 들어가니까 눈앞에 어리어리한 용궁이 서 있었어요. 용왕이 한다름에 달려나와 숫장수를 맞이하였어요. 그러더니 웬 아리따운 여자가 강에 놓아주신 잉어가 바로 저예요 하겠지요. 그러니까 숫장수가 놓아준 잉어가 용왕님의 딸이었던 거지요. 그날부터 숫장수는 용궁에서 잘 먹고 잘 지내는데 하루는 용왕 딸이 숫장수를 부르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갈 때 아버지가 선물을 주실 거예요. 무엇을 갖고 싶냐고 하면 저 물동이를 달라고 하세요. 숫장수는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끄덕 했지요. 과연 며칠 뒤에 용왕 숫장수를 부르더니 용궁에서 가져가고 싶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왕님 딸이 시킨 대로 다른 것은 필요 없고 저기 물동이를 갖고 싶어요 했지요. 귀한 물건들을 다 놔두고 말이에요. 숫장수는 물동이 하나만 달랑 들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고는 머리맡에 두고 한숨 잘 잤지요. 다음날 숫장수가 일어나 보니 옆자리에 누가 자고 있었어요. 이게 누군가 하고 쳐다보니까 용왕님 딸이지 뭐예요. 숫장수는 깜짝 놀라 용왕님 딸을 흔들어 깨웠어요.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오? 그랬더니 용왕 딸이 하는 말이 잉으로 변해 물동이 속에 숨어 있었지요 하겠지요. 숫장수를 따라오고 싶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둘은 그날부터 같이 살기로 했지요. 오순도순 참 잘 살았는데 어느 날 사또가 지나다가 용왕님 딸을 보았어요. 저렇게 고운 여자는 보다 처음 봤지. 이 집이 누구 집이더냐? 하고 이웃집 주인에게 물으니까 숫장수 집입니다 하거든요. 숫장수 따위가 고운 여자와 산다니까 사또가 심술이 났어요. 그래서 득달같이 숫장수를 잡아들여서는 고운 아내를 얻은 걸 보니 네가 재주가 용하구나. 그 재주로 나와 내기를 해보자.
사또가 하는 말을 듣고 숫장수는 앞이 캄캄했어요. 그래도 안 하겠다는 소리는 못하고 어떤 내기냐고 물었지요. 그랬더니 바둑을 두자고 그래요. 그러고는 한다는 소리가 내가 이기면 검은 보화를 줄 것이고 내가 이기면 네 아내를 나 줘야 한다 이러는 거예요. 숫장수가 걱정이 태산이었어요. 바둑알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바둑으로 사또를 이기겠어요. 집에 돌아와 한숨만 푹푹 쉬고 있었지요. 용왕님 딸이 무슨 일이냐고 물어서 이야기를 하니까 파리가 앉은 자리에 놓기만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로 했지요. 드디어 바둑 두기로 한 날이 되었어요. 숫장수가 바둑알 하나를 들긴 들었는데 어디다 놔야 할지 통 모르겠거든요. 그때 파리 한 마리가 엥 하면서 바둑판 위를 맴돌았어요. 숫장수는 용왕님 딸이 한 마리 생각나서 파리가 어디 앉나 보았다가 그 자리에 바둑알을 놓았어요. 이렇게 파리가 앉으면 놓고 파리가 앉으면 놓고 파리가 앉으면 또 놓고 그랬더니 숫장수가 이겼지 뭐예요. 사또는 분해서 길길이 날뛰더니 내기를 하나 더 하자고 그랬겠지요. 숫장수가 무슨 내기냐고 물었더니 이번엔 말타기 내기래요. 강을 건너갔다가 먼저 돌아오는 사람이 이기는 거다. 숫장수는 큰일이 났어요. 말도 없이 어떻게 말타기 내기를 하겠어요. 용왕 딸이 그 말을 듣고는 종이 한 장을 내밀면서 이 종이를 강물에 띄우면 용궁에 갈 수 있어요. 가서 아버지한테 말을 얻어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는 한 가지 당부를 했어요. 가장 비리비리한 말을 골라 오셔야 해요. 숫장수는 강으로 달려가서는 종이를 던지고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잠시 후 거품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숫장수가 고개를 빼고 쳐다보는데 지난번 그 거품이 쑥 솟아나지 뭐예요. 숫장수는 옳다구나 하고 거북등에 냉큼 올라탔지요. 눈 깜짝할 새에 용궁에 다다랐는데 용왕이 말이란 말은 죄다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숫장수는 그 중에서 가장 비리비리한 말을 골랐어요. 용왕님 딸이 일러준 대로 말이에요. 드디어 말타기 내기를 하는 날이 되었어요. 사또가 단말은 날래고 기운차 보였어요. 숫장수는 꼼짝없이 졌구나 싶었지요. 그래도 해보지도 않고 물러설 수는 없잖아요. 비리비리한 말을 몰아 강둑에 척 하고 썼어요. 말이 불쩍 뛰어올랐는데 날개가 달린 듯 가볍게 강을 건너지 뭐예요. 그걸 보고 사또는 허둥지둥 말을 몰다가 강물에 퐁등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숫장수가 또 내기에서 이겼지요. 사또는 화가 나서 내기를 또 하자네요. 숫장수가 무슨 내기를 또 하자냐고 했더니 바다 한가운데 있는 섬을 누가 먼저 다녀오는지 해보자 이러는 거예요. 가난한 숫장수가 배 한 척을 어디서 구하겠어요. 이번에도 용왕 딸도 어쩌지 못하지 싶었어요. 그래서 용왕 딸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지금 얼른 강에 나가 보세요. 흐름한 나룻배 한 척이 떠 있을 거예요. 그 배를 끌어다가 메어두세요 이러는 거예요. 숫장수가 강에 나가 봤더니 용왕 딸이 말한 그대로였어요. 그래서 그 배를 끌어올렸지요. 마침내 배 타기 내기를 하는 날이 되었어요.
사또가 탄 배에는 병사들이 가득 타고 있었어요. 병사들이 노를 저으니 배는 속속 앞으로 나갔어요. 눈 깜짝할 새에 바다 한가운데까지 갔다니까요. 숫장수는 흐름한 나룻배를 타고 게다가 혼자 노를 저으니까 많이 못 나갔어요. 팔은 힘이 빠지고 어깨는 쑤셔대기 시작했어요. 숫장수는 속으로 이번엔 꼼짝없이 지는구나 싶었어요. 바로 그때 갑자기 사또가 탄 배 주변에 파도가 일렁이기 시작했어요. 파도는 점점 거세지더니 이었고 돌풍이 불고 소용돌이가 몰아쳤어요. 배는 단숨에 뒤집혀서 물속으로 처박히고 사또는 물에 빠져 허적댔지요. 그러고는 순식간에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가 버렸어요. 그 뒤로 숫장수와 용왕님 딸은 아무 일 없이 잘 살았어요. 둘이 오손도손 아들 딸 낳고 바로 엊그제까지 살았대요. 안녕.